오늘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 말씀과 또 선교지 이야기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요.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뵀던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도 좀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참 사실은 매번 이렇게 보고를 할 때마다 주제 선고로 해서 쓰는 말씀인데 오늘은 좀 새롭네요. 이번 주 한 주간 이제 여러 가지 좀 본부 이제 현장에서 저희 사역하는 이제 배행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두 달 거의 석 달째 얘기하고 다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그걸 알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한 주간 동안 제 삶을 돌아보니까 걱정을 하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선교사도 때로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구나. 다시 한번 오늘 회개하고 또 오늘 목사님 또 마음 찔리게 찬양을 또 그런 찬양을 하셨잖아요.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어린 양만으로 충분해요 이런데 또 오늘 또 마음에 팍 찔리게 또 하셔서 찬양하다 말고 또 눈물이 찔끔 또 안 좋은 교회예요. 선교사 선교사 이렇게 찌르고 막 그러면 안 좋은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부른 오늘의 찬양의 모습처럼 다른 모든 것에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힘을,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고 우리의 의지를 두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고 어느 순간 명함치어를 돌려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또 전화번호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나 돌아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이번 달엔 또 후원비가 얼마나 들어왔나 이번 달엔 또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그분이 내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내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의 삶도 다른 것 없습니다. 선교지의 삶도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이 내 인생 속에서 정말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근데 그럴 때보다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서 속상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선교 보고 다 접고 목사님하고 찬양만 한 시간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선교사로 지금 제가 한 3개월 나와서 지금 있는데요. 다음 주 주일날 출국합니다. 3개월 지금 있는 동안 사실 이렇게 찬양의 은혜를 좀 누리고 가고 싶고 예배 은혜를 좀 누리고 가고 싶은데 선교 보고 하러 와서 이게 그러고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좀 부족한 그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한 건씩 터뜨려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예, 오늘 나누고 싶은 말은 선생님 다음에 오면 보고 시키지 말고 설교 한번 시켜줘요. 네. 보고 시키지 말고 오늘 그래도 성경 보고 해야 되니까 하기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다음에 와서는 잠깐 제 삶의 그런 부분들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대로 선교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부 아프리카 베냉이라고 하는 곳에서 4년의 한 텀의 삶을 마치고 한국에 지금 한 3개월 동안의 안식월 기간을 갖고 있는 차교범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 보통 이때 박수 치시는데 제가 앞에가 좀 길어서 감사합니다. 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베냉은 요 화살표 누르는 거죠? 네. 예, 베냉은 공화국입니다. 베냉 공화국이라고 했는데 1990년까지는 공산주의를 채택하다가 먼저 나가면 이제 1960년대까지는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다가 70년부터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90년까지 그러다가 참 재밌는 거예요. 공산당이 싫다고 투표로 나라의 정권을 바꿨어요. 되게 재밌죠? 정권을 바꾸고 20여 년 동안 이제 투표로 계속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곳이 베냉입니다. 예, 한국보다 더 세련된 나라예요. 예, 자원이 없어서 딴 나라에서 집어갈 게 없어서 그냥 내버려둬서 생긴 문제입니다. 예, 예, 저희 서부아프리카 여기가 베냉입니다. 옆에가 나이지리아, 요 옆에가 가나입니다. 그리고 베냉 옆에 요게 이제 토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과 2006년도에 월드컵에서 축구를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에 아주 널리 퍼지게 된 토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옆에가 이제 저희 베냉입니다. 크기는 뭐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커요. 대한민국보다 그러니까 한국이 99면 우리 베냉은 112 정도 되니까 남한보다는 조금 더 큰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는 약 1,100만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고요. 요거 쓸 수 있나요? 네. 테스트. 요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한 군데 앉아갖고 설교하는 게 익숙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요. 소득은 제가 출국할 때 4년 전 출국할 때는 800불대였는데 그새 또 100불이 줄었어요. 예. 그리고 베냉보다 잘 살고 있던 차드라는 나라는 지금 베냉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되고요. 그러니까 서구권에 있는 나라들은 점점 잘 사는 쪽으로 가는데 이 아프리카나 남미권에 있는 나라들 뭐 얼마 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뭐 햄버거 하나 살려면 돈을 이만큼씩 들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난리가 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되게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 한국이 뭐 돈 쓸 게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 한국은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700불대에 지금 사 있고요. 옛날에 28배 차이였거든요. 지금 거의 40배 차이가 나요. 네, 저희가 이제 지역 정탐을 들어갔는데요. 되게 이쁘죠. 예, 모니터로 보니까 정말 이쁘네요. 빔 프로젝트로 보면 이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엑스 캔버스 좋네요. 예, 이 되게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핍니다. 아프리카는 사람만 까맣지 다른 건 다 컬러풀합니다. 예. 흙도 빨갛고 노랗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베냉에는 사시사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아름다운 땅이 베냉 아프리카입니다. 베냉도 그렇고요. 저 흥분해가지고 불호권 영상을 안 봤는데 하여튼 건 나중에 보죠. 뭐 예, 흘러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 뭐죠? 눈이 왔나요? 예, 목화예요, 목화. 베냉의 수출품의 70%가 목화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팜 오일 같은 거. 그 말은 베냉은 농업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부지방에 이제 밀림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조그만 이제 차만 한 대 겨우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나오고 양쪽으로는 목화가 쫙 심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유럽과 여러 나라들로 이제 팔려 나가게 되는 거죠. 뭐죠? 호박이 아니고 망고입니다. 예, 베냉은 망고가 가로수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가다 따드시면 주인한테 혼납니다. 예, 베냉은 되게 풍요로워요. 남부지방은 베냉은 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보통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그러면 뭐
초원만 있는 나라, 사막 옆에 있는 나라. 그런데 베냉은 남부는 바닷가, 중부까지는 뭐 밀림, 그다음에 중부 이상까지는 초원지대 같은 이런 사바나 기후, 이렇게 여러 개의 아프리카를 볼 수 있는 곳이 베냉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체를 짧은 시간에 보고 싶다, 베냉에 오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사파리까지 있습니다. 네, 와만하시고 안 오시는 분 되게 많아요. 네. 이 망고 가격이요, 비쌀 때는 한국 돈 800원, 비쌀 때는, 쌀 때는 한국 돈 한 200원, 예, 한 150원까지도 내려갈 때가 있는데 잘 사면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이제 온도 보이시죠? 여기 지금 베냉 남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온도예요. 가장 더울 때가 34도 정도 됩니다. 올해 한국보다 훨씬 시원하죠? 네. 근데 습도가 90%. 네. 느낌 조금 살리면 수영하는 느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걸어갈 때 수영하는 느낌 나요. 이제 오토바이를 아주 그 건조한 데 있다가 이제 실내에 에어컨 막 틀어져 있다가 조금 습할 때 밖에 딱 나가서 오토바이 택시가 있거든요. 딱 타면 온몸에 물기가 쫙 붙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이거는 이제 한 3, 4년 살아보면 이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베냉 중부에 있는 지역의 최고 기온입니다. 38.5도, 39도 정도 되는데요. 요게 이렇게 실내에서 잰 거예요. 밖에 땡볕에서 잰 게 아니고요. 실내에서 잰 겁니다. 그래갖고 그 햇빛이 있는 바깥에 나가면 최소한 10도에서 15도가 더 플러스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0도, 50도에서 60도 정도 되는 그런 온도고요. 요게 이제 저희 북부에 올라가면 낮 기온이 45도에서 50도 정도를 칩니다. 그러면 한 70도 느껴지는 거죠. 실제 온도는요. 이런 지역이 베냉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베냉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좀 여러 가지 아프리카의 모습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고, 죄송해요. 누구 레이저 맞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쐈어요 제가. 요건 지금 베냉의 남부입니다. 베냉의 남부는 약 우리 자동차로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되게 해안선이 짧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코토누라고 하는 요 지역이 이제 경제 수도인데요. 요 지역의 한 80% 정도는 이제 바닷가가 빈민 지역입니다. 빈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항구도 이렇게 있고요.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그런 항구도 있고, 여기 이제 큰 건물들이 있는 도시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80%의 해안 지역은 이렇게 빈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기 중고등부 학생들 중엔 얘가 누군지 알죠? 예, 뭐 하고 있죠? 중고등부 학생들? 예, 대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서양, 여기 바로 저희는 섬이 없어요. 그래갖고 바다에서 바로 직선으로 가면 남극 나옵니다. 진짜 해류 때문에 뭐 돌겠지만 직선 거리로 바로 뚫으면 남극이 나와요. 이게 지금 기니만에서 연결이 되는데, 애들이 큰 일을 볼 때마다 여기 이렇게 바닷가에 나가서 큰 바다를 품으며 대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변 보고 있어요. 화장실이 이 빈민 지역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화장실이나 상수도 시설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들에 그냥 이런 쉽게 얘기하면 돗자리 같은 거 하나 깔고 사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물도 사다 먹고, 우리처럼 뭐 이런 PT병에다 사오는 게 아니고요. 이만한 다라 하나에 뭐 한국 돈 50원 이렇게 해서 물을 갖다가 이제 사다 먹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은 이제 그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요새는 이제 NGO들이나 정부 단체들에서 이런 지역에 이제 공중 변소를 이제 지어 주는데, 예전에 그런 대자연을 품는 기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렇게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부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잡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 한 4km 정도 되는 그물을 바다에 밤새 띄워놨다가 잡아당겨서 하는 끌그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그물로 잡는 그 어업 형태가 지금 이 빈민 지역에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밤새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끌어주면 일당을 준다거나 물고기를 주면 그걸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꼭 조기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도 조기처럼 생겨가지고 찍어봤는데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요거 이제 바닷가에서 조금 더 나가면 옛날 아프리카가 식민지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쪽으로 남미로 끌려갔어요. 자그마치 300년 동안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숫자가 되게 낯설죠. 2천만 명. 현재로 치면 서울 경기 인구가 한꺼번에 200년 동안 끌려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실감이 나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 코토누에서부터 약 1시간 정도 가면 거기에 이제 노예들을 끌고 갔던 그 해안가를 이렇게 기념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현일이 엄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400년, 300년 동안 이 지역을 이게 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부 아프리카, 제가 말씀드린 이 브로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잡혀간 거예요. 이 지역이 지금 거의 프랑스 식민 지역들이었거든요. 예전에는 프랑스가 식민지하기 전에는 포르투갈이나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노예를 사가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백인들이 와서 노예를 잡아간 걸로 생각하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대형 부족들이 작은 부족들이나 그 이제 부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판 거예요. 팔면 술 한 병에 노예 5명, 접시 하나에 노예 2명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도 사고 무기도 사서 다른 부족과 전쟁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큰 아픔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제 동네, 어떻게 보면 좀 빈민 지역이 아닌 그래도 일반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빈민 지역입니다. 남부의 저희 코토누 도시에 있는 한 지역인데요. 배수 시설이 없습니다. 큰 도로에는 약간 이제 배수구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게 모여서 뭐 종말 처리장에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 막 이러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빗물이 들어가면 바로 이제 땅으로 흡수되도록 만들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집에도 없어요. 집에도 하수도 시설처럼 있기는 한데 끝에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네 한가운데 그들이 물들이 모이고 거기에 이제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여지게 되면 이곳에서 이제 병균들이 증식하고 또 심한 건 이제 모기들이 또 증식을 하죠. 그러면 이 지역은 이제 거의 말라리아 모기가 이제 일반 모기들, 말라리아 모기들이 섞여서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환절기 때 이럴 때 이게 좀 약간 밸런스가 몸의 신체 밸런스가 안 맞고 그럴 때는 모기에 물리면 이제 말라리아에 쉽게 걸리고요. 감기는 거의 애들이 달고 살아요. 콧물을 질질 흘리고 콜록콜록거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부분이나 위생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큰 도로는 아니고요. 큰 도로에서 이제 동네 길로 들어와 있는 이런 도로들입니다. 보면 이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2층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섞여 살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베냉 남부의 그 밀림 지역을 저희가 가서 보는데 여기 옥수수 이렇게 기르고 있고요. 여기 옥수수 보이시죠? 한국 옥수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옥수수를 기르고 그다음에 이제 어업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냉 남부의 그 밀림 지역의 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베냉 남부에서 중부로 넘어가는 지역인데요. 거기까지 이렇게 도로들이 돼 있어서 양쪽에는 그래도 이게 밀림이 있고 그 베냉 밀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밀림처럼 막 타잔이 줄 타고 다닐 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요. 나무가 너무 낮아가지고 끌려요. 엉덩이가 닿아요. 못 날아가요. 그래갖고 그래서 한 3, 4m 정도 되는 잔목들이 있는 그런 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도로가 돼 있어서 이 도로로 베냉이 좀 작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인데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가는데 쉬지 않고 달리면 13시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류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북부에서 해놓은 이 뭐죠?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를 어떻게 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다 다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싣고 가는 거예요. 저 위에도 오렌지고 저 맞은편은 뭔지 모르겠다. 이 오렌지를 저렇게 자루에 실어서 가요. 차가 주저앉을 정도로 싣습니다. 이렇게 싣고 자 퀴즈. 여기는 앞자리에 몇 명의 사람이 타고 있을까요? 3명이 보이세요? 하나, 둘, 셋입니다. 이렇게. 저는 맨 처음에 2명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3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충격적인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뭐냐면 유조선이 아니라 유조차가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기름을 실어 나르는 거죠. 실어 나르는데 혼자 다니면 심심하고 돈도 안 되니까 이 위에다 뭘 실어 갖고 갑니다. 뭘 실어 갈까요? 파인애플. 파인애플을 저기다 저렇게 실는 거예요. 이게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중부나 북부에 가서 팔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요거 하나에 베냉에서는 한 200원 한 개에 파인애플 하나에 200원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요. 근데 이게 중부나 북부로 올라가면 한 개에 약 800원에서 900원까지 가요. 아니야, 1,500원, 1,500원. 네, 한 개에 1,500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팔면 얼마나 많이 돈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물류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베냉에서 이제 돈벌이를 열심히 하죠. 예. 요거는 쥐입니다. 진짜 쥐입니다. 네. 쥐인데 되게 커요. 이만해요. 몸통만. 2마리예요 지금. 다리가 꼬리 2개잖아요. 예. 얘는 그 포켓몬이 아니기 때문에 꼬리가 1개입니다. 그래서 2개가 2마리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왜 이걸 들고 있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려고 지금 들어놓은 거예요. 왜 팔까요? 그렇죠, 먹으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를 갈아서 그것을 쪄 먹거나 아니면 그냥 물에다 타서 우리나라 미숫가루 타 먹듯이 그렇게 점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탄수화물이 섭취가 많죠. 그다음에 과일이나 이런 거를 팔기는 팔아도 자기네들이 먹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영양 부족이 좀 많죠. 심지어는 탄수화물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너무 탄수화물만 많이 먹어서.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이것만 파는 게 아니고요. 뱀도 팔고요. 이렇게 밀림에 이렇게 지나가면 뱀도 팔고요. 남부 쪽에서 잘 다니면 1m 정도 되는 악어 새끼나 아니면 도마뱀 있잖아요. 그 정글의 법칙에서 그 애들이 잡아먹었던 그 도마뱀 있죠. 한 1m 되는 이만한 거. 그것도 팔아요. 예. 진짜입니다. 팝니다. 저희가 한번 지나가면서 차가 좀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힐끗 봤는데 등에 그 굴곡을 봤어 내가. 악어였어 악어. 그래서 저거 한 마리 사다 먹으면 어떨까 막. 근데 다음에 갈 땐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주문 생산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단백질 공급을 받지 않으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잡아먹죠. 이거를 이렇게 파는 건 특별한 케이스라 저희가 좀 찍은 거고요. 원래대로 하면 껍데기 다 까서 이렇게 펴요. 이렇게 핍니다. 막대기를 이렇게 X자로 꽂아서 널찍하게 쥐포를 만들어서 팝니다. 진짜 쥐포를 봤어요. 쥐포가 아니라 쥐로 만든 쥐포를 봤어요. 이렇게 넓적하게. 예. 나중에 오시면 기념품으로 하나 사가시죠. 네. 끔찍해.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부의 그 농토를 지금 찍어놨는데요. 그 북부까지 가는 길은 되게 건조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저 베냉 북부에는 이제 옆에 니제르라고 하는 땅과 연결되어 있는 국경이 있는데 그게 큰 강이에요. 그래서 큰 강에서부터 물을 길어다가 물을 이제 이어서 이쪽에다 이제 여름 우기 지나고 나면 여기 물이 차고 그러면 그때부터 또 물을 공급해가지고 벼농사를 짓는 겁니다. 베냉의 벼농사는 2군데서 됩니다. 남쪽과 북쪽 끄트머리.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벼가 옥수수보다 2배 비싸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먹는 게 쌀이에요. 여러분은 부자십니다. 쌀을 드시니까. 그래서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거기 또 있는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공급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돼요. 여기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제일 더울 때 낮 기온이 약 45도에서 50도 가까이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낮에 그 정도 올라가면 거의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이런 지역들. 네. 그리고 이제 북부까지 쭉 보셨고요. 이제 베냉의 영적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제 베냉에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종교가 이제 부두교라는 종교입니다. 이 부두교가 어떤 종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정령 숭배 혹은 자연신 숭배하는 거.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무당이 굿하고 부정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종교 형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부두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령 숭배가
고등 종교화돼서 형태를 갖춘 게 부두교예요. 근데 이게 형태를 어디서 갖췄냐? 베냉에서. 예, 베냉이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베냉의 사람들의 약 90% 이상이 이 부두교와 관련되고 부두교를 믿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권사님들이 붓하러 다니고 전보러 다니고, 어떤 목사님은 아우 어디다 교회를 해야 될지 그러면서 이렇게 전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죄성인 거죠. 예, 이 베냉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쌍둥이 신입니다. 예, 똑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죽어도 우겨요. 쌍둥이 신이라고. 그래서 그 쌍둥이 신이라 했는데, 아까 말한 그 물고기 잡았던 그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의 입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짐승의 피를 바치기도 하고 음식을 바치고 해서 이제 공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옛날로 치면 이제 장승 같은 거예요. 성황당 같은 거. 마을의 안녕과 자신들의 안녕을 지켜달라고 이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뭐죠? 뱀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베냉에서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그 해안선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노예에 대한 관련된 그 동네에 가면 유독 그 동네는 이제 다른 부두교와 좀 다르게 뱀신을 좀 중심적으로 섬겨요. 이거 이제 사당을 만들어 놓고, 얘 그림이 아니고요, 실제 뱀입니다. 예, 한 1m 정도 되는 구렁이들을 이렇게 한 집을 만들어 당을 말아 놓고 그 안에 한 100여 마리를 이렇게 기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갔는데 이게 이러고 있어서 궁금했어요. 밥은 어떻게 주나요? 그랬더니, 예, 문 열어놓으면 알아서 다 드시고 오십니다. 동네에 상상해 보세요. 예, 100여 마리의 뱀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다 알아서 들어오나요? 아, 가끔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셔오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공개한 데는 이 정도고요. 사실 공개하지 않은 아주 은밀하게 하는 그런 산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나콘다 같이 한 10m 이상 되는 뱀들이 있대요. 거기는 자기들도 함부로 안 들어가고, 워낙 존귀하신 분이라 함부로 못 들어가고 그 장급 되는 대장급들만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그런 장소고요. 이렇게 뱀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너희들에게 저희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 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처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구슬할 때 쓰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구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당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슬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무당들이 나이를 먹고 힘드니까 자기들이 안 들어가고 젊은 애들 들여보내서 이제 다니는 거야. 이렇게 북치고 이렇게 막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예, 요거는 이제 거기서도 한 30분 정도 더 들어가면 온 마을 자체가 다 그 부두교를 믿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는 대부분 그렇긴 한데, 집집마다 이렇게 사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 이런 그 신상을 만든 거죠. 사람 모양을 만든 거예요. 눈, 코, 입 해가지고. 보이세요? 예, 눈이에요 이게. 코고 이게 입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짐승을 드리기도 하고, 또 짐승의 피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음식을 드리기도 하는 거죠. 예, 쟤는 자기를 헌신하러 들어갔어요 지금. 예, 이런 게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있어서 자신들의 안정을 취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길거리에 놓는 방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음식을 놓고 귀신한테 이제 봉양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저거 치면 안 된다고 다 피해갑니다. 막 그러다가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도 있고, 누가 밟았어. 예. 옛날에 뭐 우리 돌멩이에다가 이거 한 거 이렇게 놓으면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이렇게 공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부두교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베냉의 가장 많은 종교가 이제 셀레스트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인터넷에 셀레스트 치면 무슨 게임이 나오더라고요. 그 게임은 아니고, 셀레스트라는 베냉에서 발생한 종교입니다. 이거는 부두교와 이슬람과 천주교와 여러 가지 종교를 섞어 놓은, 쉽게 얘기하면 부두교의 이단? 예, 그런 사이비 종교예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예수님 상이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섬기고 바다신도 섬기고
다른 귀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오해한 건 뭐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예수 믿어요. 그럼 그래요 반가워요 막.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조금 이상해서 더 물어보면 어디 교회세요? 그러면 저는 셀레스트입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약간 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그래서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 중에 우수한 신과 저급한 신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예배당을 갈 때 이게 보시면 알지만 꼭 맨발로 하얀색 옷을 입어야지만 예배당을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네 예배당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그래서 항상 주일날 저희가 이제 다른 현지 교회를 가다 보면 항상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가요. 어디로? 하얀 옷 입고 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쪽에 그 셀레스트 교회가 있구나.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발 신고 가서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가끔 자기 신발이 없어지니까 이제 아예 신발 잊어버릴까 봐 집에서부터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맨발에 하얀 옷을 입거나 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베냉에서는 셀레스트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그 혼합 종교의 성향을 띠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베냉에 이제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하라 사막 이북에 있던 그 북아프리카의 그 이슬람이 점점 남하하면서 남하하는 속도가 그 사하라 사막 인근까지는 한 300~400년, 400~500년 걸렸는데요. 거기서부터 이 밀림을 뚫고 내려오는 데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걸어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이 확산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 남부 그 아프리카 중부 지역까지 많이 내려오고요. 심지어는 남부 지역에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로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오일머니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건 베냉의 그 저희 살고 있는 코토누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한 500~6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큰 사원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각 구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 그런 정도의 규모로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베냉 그 중북부에 올라가면 거의 이런 조그만 이건 좀 큰 건데 요거 말고 요거보다 좀 작게 만들어진 가정형 이슬람 모스케들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뭐 한 100m마다 하나씩 있어요. 도로변이 100m마다 하나씩이면 마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가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모스케들이 점점 남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천주교. 천주교가 이미 150년 전에 들어왔었어요. 150년 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포교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 우리나라 천주교하고 비슷하게 이제 60년대 공의회를 거치면서 이제 이방 종교와 연합이라는 것을 이제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도 한국에서 있던 제사제도 없어진 게 이제 그때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니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항상 기독교가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왜 니네만 그러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천주교 같은 물을 흐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베냉에 있는 그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오면 관광 자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쁘게 만들어놔서 이게 노트르담 인 코토누입니다. 노트르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어머니, 우리 부인 이런 뜻이거든요.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마리아가 저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래서 심지어는 요새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사위일체설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마리아까지 넣어서 사위일체를 지금 주장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은 교황 말고 이전 교황이 그 핵심 세력이었고요. 우리가 많이 존경하고 있는 마더 테레사도 이 중심 세력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주교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상 숭배 부분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원파 IYF라고 하는 청소년 단체가 있어요. 국제 단체인데 이 IYF라고 하는 이름으로 베냉에 10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은 3만 평 땅을 받아서 3층짜리 센터를 짓고 병원을 만들고 지금 막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한 6~7 서너 개 되는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친다고 불러가지고
영어는 안 가르치고 이제 자기네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박옥수 씨가 2년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배냉이를 자주 와요. 지금 아프리카의 구원파는 상당히 많은 세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 증인도 있고요. 이건 뭐 한국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가장 센 이단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 증인회가 작년에 들어왔다가 저희 선배 선교사님한테 들켰어요. 몰래 왔었는데 어떻게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이민국에 갔다가 한국 사람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 사람인 걸 이제 발견됐죠. 몰몬교도 있고요. 통일교도 이미 10여 년 전, 20여 년 전부터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단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이 구원파는요, 자기네가 한국 개신교회 대표자처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한국 교회에서 많은 신학적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입니다라고 저희가 말하고 다녀요. 이 구원파 같은 활동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예, 이제 저희 사역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저희가 사실은 첫 텀은 항상 그 정착과 언어 훈련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이제 정탐하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한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첫 텀에 사역을 이미 시작하게 만드시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오셨던 분이 이제 김동훈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얘기하면 좀 긴데, 하나님의 진짜 만지심으로 인해서 독일에서 그 지방에 있는 시립교향악단의 그 단원으로 활동하시다가, 독일은 예술가나 시립교향악단이 들어가면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평생을 보장받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악하시는 분인데 그 귀를 힘들게 하셔가지고 모든 음악 소리가 다 노이즈로 들려서 거의 미치기 직전의 상황으로 만드셔서 프랑크푸르트에 나오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베냉에 오는 선교팀을 만나고 사역팀을 만나서 이제 음악 파트를 감당하시려고 같이 들어왔다가, 베냉에 이제 클래식이나 교회 음악이 너무 낙후한 것을 보시고 주저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노력하셔서 베냉의 국립대학교 안에다가 음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희가 들어간 지 3개월에 4개월 만에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 아내가 이제 피아노를 전공한 걸 아시고 찾아오셔가지고는 교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말도 안 되는 그 불어 실력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불어 실력이 좀 그렇게 아직 능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예, 열어주시면 해야 됩니다. 네, 버티지 마시고 열어주시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네 국립대학교 안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또 이 자매는 제가 파리에 2016년도에 이제 파리에 이제 선교 보고할 시간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 저희가 보고하는 걸 듣고 와가지고는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베냉에 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근데 이 자매가 한국에서 바이올린을 예고 다니면서 전공했다가 프랑스에서 10년 동안 이제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대학원 과정까지 하고 아주 고급 자원이에요. 근데 베냉에 와서 하겠대.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일단 시간 되면 오세요. 그래갖고 진짜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저희가 10월에 그렇게 만났는데, 그 다음 3월인가 4월에 와가지고 실제로 바이올린을 배우는 친구에게 마스터 클래스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그 악기를 배우고 원하는 교회 이제 찬양팀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세미나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콘서트를 했어요. 2번에 걸쳐서. 현재 클래식 하는 아이들인데 얘들이 공부는 하지만 공연을 서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베냉에도 공연들이 많습니다. 그 아프리카 음악을 연주하는 공연이나 아프리카 음악을 이제 하는 그런 팀들은 많은데, 클래식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 친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 자매가 와가지고 2번의 클래식 공연을 해서 이제 음악과 학생들이 이제 같이 무대를 서보게 되는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고아원에 저희가 이제 같이 교제하고 있던, 가끔 이제 교제하는 그런 고아원인데,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음악회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음악회라고 해서 뭐 큰 건 아니고 아이들에게 이런 악기도 세상에 있다, 이런 악기도 세상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이올린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전공하고 이제 사역하는 게, 이 친구도 프랑스에 있는 빈민 지역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워온 거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 프로그램 놀이 이런 거를 해가지고 2번 와가지고 이제 그 일을 했고요. 이제 10월에도 또 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저희가 2번째 만나게 하셨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게 연계해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찬양 반주자, 교회 반주자들을 배냉에는 두 가지 음악 형태가 교회 안에 두 가지 음악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 두들기면서 땡땡땡 해가면서 하는 그 현지 음악 스타일이 있고, 하나는 이제 적어도 프랑스에서 이제 유럽에서 오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음악 저것 때문에 찬송가를 이제 연주하고 복음성가를 연주하는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이런 찬양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키보드나 이런 악기를 연주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주를 엄청 잘해요. 흔히 말하는 소울이 있어요. 이 사람들 피 속에 음악의 그 감성이 있어요. 피 속에.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악보를 볼 줄도 모르고 자기가 부르고 있는 노래를 기록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주자들을 중심으로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레슨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명 시작했는데 지금 4명 정도 남아서 저희가 들어가면 다시 이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확대돼서 정규 과정으로 이걸 좀 만들고 싶어 해요. 저희가.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이게 정규 과정화 되어서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나눠주고 아이들이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교회의 음악 팀들 전체를 모아놓고 한 교회가 좀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한 30여 명의 음악 팀들을 전부 모아놓고 10주 동안 이제 음악 세미나를 한 거예요. 제가 아니고 저희 아내가 했습니다. 예, 저는 차를 태워다 주는 거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이제 세 번째 만나게 하신 분이 여기 있는 요 하얀 옷 입은 이재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미라클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아버님과 같이 하세요. 아버님이 그 달리다굼이라는 찬양을 녹음하신 찬양 복음성가 가수세요. 아세요 그 노래? 캄캄한 인생길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 찬양을 부르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작곡하신 분은 지금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것을 부르신 분은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버님이랑 음악 그 콘서트를 많이 하세요. 찬양 집회를 많이 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과 많은 후원자들의 후원을 가지고 아버님은 교회 건축하는 일, 미자립 교회들 교회 건축하는 일 하고, 이 아들은 태양열판을 달아주는 일을 하는 거야. 전기가 안 들어가는 밀림 속에 있는 교회에 전기를 달아주면 그 교회가 지금 아프리카 교회들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자기들이 능력되는 데 안에서 새벽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철야 집회도 드리고 싶어 해요. 밤새 기도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밀림에 있는 교회들은 전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태양열을 달아주면 전기를 통해서 이제 저녁 집회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을에 유일하게 전기가 들어오는 동네에 전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교회 주변으로 오는 거죠. 대부분 그런 교회들은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교회 주변으로 사람이 온다는 얘기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더 있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오더니 2번 지금 왔다 갔거든요. 이제 오시더니 가기 전에 저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찬양 사역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와가지고 얘들 앰프 만지는 것부터 좀 가르쳐 달라고 저희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갖고 팀을 만들어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 들어가고 저희가 9월 2일 날 들어가는데 9월 10일 날 들어오시기로 했어요. 4명의 사역자들을 데리고 찬양 사역하는 드럼, 키보드, 그다음에 보이스, 그리고 이제 예배자 훈련하는 그런 설교자까지 해서 4분을 지금 팀으로 짜고 들어와가지고 요 지금 이제 이런 워십 스쿨을 진행하려고 일주일 동안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기도해 주셔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베냉의 그 교회들의 찬양 사역이 좀 예배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예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인재들을 좀 키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이 친구까지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원래대로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예, 언어 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정탐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저희에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면서 이 사역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역을 저희와 같이 이렇게 협력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셔서 저희가 4년 동안 열심히 그렇다고 뭐 놀지도 않고 한 건 아니고 쉬어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그 대학 총장님하고 연결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총장님이 은퇴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후원자들을 연결해서 건물을 짓고 방을 하나 주셨어요. 이 교수님 방으로. 그래갖고 여기다가 저희가 코리아 센터라는 그 문화원 대학교 안에 문화원을 이제 강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근데 이제 여기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에다가 인스티드 꼬레라고 하는 이제 한국 문화원이라고 해놓고 저희 옆에 밑에다가 한글로 아보메이 깔라비 선교센터 이렇게 한글로 써놨어요. 저희끼리. 왜 우리끼리만 아는 거니까. 현지인들은 문화센터라고 오지만 우리는 선교센터로 현지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했는데 이제 데모하고 막 그래갖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은 못했고요. 이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장소에서 이제 청년들을 만나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또 그들과 이제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이 조나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교회를 이제 올해부터 이제 들어가면 올해부터 이제 같이 협력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분이 이제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신데 여태까지는 이분하고 같이 4년 동안 여러 배냉의 교회들을 다녔어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거의 매주 진짜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들과 이제 섞여지는 시간들을 했는데 이제는 저희도 한 텀이 마치고 두 번째 텀에서는 한 교회를 같이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교회를 이제 가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이 교회가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지붕만 있고 이렇게 있어갖고 저희가 같이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저희가 나오기 직전에 작년 성탄절 전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보고 교회 좀 한번 오래요. 전화해가지고 교회 좀 한번 오래요. 그래서 지금 갈게요. 그러고 못 가다가 성탄절 장식을 해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갔어요. 근데 저희가 성탄 장식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절에 절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성탄절 장식을 잘 안 해요. 성탄절 설교도 그렇게 진하게 안 하고 그래서 의미를 좀 새기는 의미에서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이제 교회들 성탄 장식을 해주고 다니 2년째 지금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이 교회 가려고 딱 갔더니 이 엉뚱한 모양이 된 이 건물이었어 이런 모양이었었는데 엉뚱한 모양으로 교회가 바뀐 거예요. 어디 갔어? 이제 지웠네. 여기 교회를 저 빨간 흙 보이시죠? 저게 이제 교회 건축하려고 벽돌 만들려고 이제 흙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 옆쪽으로 교회를 요만큼 올린 거예요. 한 2m 정도를 벽돌로.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자기네 교단 장로님이 후원하셔서 요만큼 지었대. 기도해 달래. 더 올라갈 수 있게.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저희가 나오기 직전까지 거의 이제 벽돌은 다 싼 거예요. 이제 벽돌은 다 쌌는데 이게 벽돌에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벽돌이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서 이 벽돌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막아야 된대. 그래갖고 저희가 한 40만 원 들여서 그걸 막는 공사까지 끝내고 왔어요. 이제 지붕 공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러고 왔는데 너무 놀라운 건 지붕 공사도 이미 진행이 됐고 저희가 이번에 많이 다니면서 후원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지붕 공사하라고 또 돈을 주셔가지고 했더니 전화했더니 이미 지붕을 어느 정도 올렸대. 그래서 나머지 교회 마감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후원 받아갖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면 거의 교회가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같이 주일학교 부분을 같이 저희가 협력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주일학교 개념이 없습니다. 어른들 요 모양이 그대로 주일 낮예배 모습이에요. 중고등부 애들, 유치부 애들까지 바닥에 이렇게 굴러다녀요. 진짜 굴러다녀요. 거의 100이면 80, 90% 이상, 95, 99 이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다녀요. 그나마 몇몇 교회들이 유초등부 예배실이 있기는 한데 설교는 또 안 돼요. 대부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가든지 아니면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오든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찬양하는 정도로만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 교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교회를 짓고 나면 저 옆에 또
학교를 지으려고 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기도 제목하면서 저희가 이제 학교 부분 얘기하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 지금 해서 저희가 같이 이제 협력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저희 집을 지키고 있는 친구예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순간 저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로리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참 저희가 교제하면서 사람이 참 성실하더라고요. 성실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뭔가를 시키면 항상 대가를 줘야 돼요. 뭔가를 좀 부탁하면 항상 대가를 줘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시키면은요, 자기가 수수료를 띄고 갖고 와요. 나머지 돈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맨 처음에 그런 줄 알고 이 친구한테 이제 몇 번 일을 시켰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없이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도 수수료 안 띄고. 또 이 친구 괜찮네. 그래서 같이 저희가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저희가 이제 성경 읽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현지 교회에 저희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인도에서 현지 교회 출석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일을 같이 도우면서 교회 이제 주일날은 저희는 다른 지역을 가고 이 친구는 이제 현지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현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 돈 들여서 이 옷을 해와갖고 입힌 거예요. 이게 지 월급의 4분의 1을 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와요. 야, 돈 어디서 났냐 했더니 에이 괜찮대, 하나님 채워주실 거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 지금 저희 집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저희가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0살 때 집을 나와서 돈벌이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하고 싶대. 그래서 그럼 해봐라 그래갖고 저희가 초등학교를 작년에 해가지고 마쳤어요.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끝냈고 올해 중학교 검정고시를 봤는데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근데 공부를 하는 머리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공부를 하면 집안일을 못해요. 그래갖고 얘를 계속 공부시켜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 어쨌든 중학교 과정은 그래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가 원하면 대학까지 가라, 우리가 보내줄게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땐 고등학교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배냉에 쓸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 아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들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씩 저희가 좀 발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배냉에서 순회 찬양팀을 만드는 거예요. 배냉에서 순회 찬양팀을 만들어서 배냉에 이슬람 있는 지역들을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배냉에는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화를 내도 저희가 콘서트를 하면서 복음 성가를 부르면 화를 안 내요. 콘서트, 음악, 축제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들의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이제 콘서트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스피커를 크게 틀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 파티하는 거니까. 축제니까. 진짜 이 사람들 생일, 부잣집들 막 생일이나 막 결혼식 이런 거 하면 진짜 귀가 찢어질 정도로 스피커를 틀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 우리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갖고 스피커를 진짜 빵빵하게 해가지고 온 동네가 다 들릴 정도로 해서 예수 믿으시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순회 찬양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지 스태프들을 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이제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둘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정비애라는 친구, 디디라는 친구,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고, 이 두 친구는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찬양 세미나 했던 10주짜리 프로그램 했던 그 교회 청년들인데,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하나 사람을 좀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원래는 저희 불어권 선교회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역이긴 한데, 그러니까 배냉의 미래를 어떻게, 배냉의 교회와 배냉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나오는 건 교육이라는 것밖에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잘 배워요. 배냉 대학은요 무상교육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다 나라에서 돈을 대줘야 돼요. 근데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해요. 그래서 제일 싼 문과 이런 데 있잖아요. 프랑스 문과 이런 데는 한 달에 1년에 3만 원짜리
과예요. 1년에 3만 원 내면 돼요. 근데 의대, 뭐 법대, 경제학과 이런 건 1년에 100만 원씩 내야 돼, 한국 돈으로. 그 사람들에게 100만 원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큰 돈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도록 그 돈을 본 적도 없어, 볼 수도 없는 그런 돈인데 그 정도를 내요. 왜냐하면 계속 부가 세습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에겐 계속 그런 직업들이 생기고 하니까 세습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아이들은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냉에서 대학을 간다는 건 특별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우한 아이들을 저희가 후원할 수 있는 한국 그 후원자들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명 정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야피딘다라는 아이인데 저희 1번이라서 저희 바로 옆집이에요 또. 그래서 저희가 자주 이제 보게 될 친구고요. 이게 유다라는 친구인데요. 예, 이게 천주교 영향, 이렇게 또 이슬람 영향이 있어서 성경적 이름들이 좀 많아요. 이게 유다, 얘는 유다예요. 아까부터 갈렙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청년 이름 중에 듀도네인데 듀가 하나님이거든요. 프랑스 말로. 도네는 주셨다요. 이름이 하나님이 주셨다요. 그런 식의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다라는 친구 있고요. 이 친구들이 대부분 다 어려워요. 이 친구는 엄마 아빠가 다 토고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애들이랑 엄마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시고, 예, 토고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아이들을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또 이 집은 엄마 아빠가 어려서 돌아가셔서 지금 이모가 아이를 기르고 있는. 그래서 다행히 이모 내외가 또 아이가 없으셔서 이 아이를 저희 양자처럼 잘 키우고 계신 거고. 또 하나 이제 도나시 양이라는 이 친구는 아빠가 아니고 형이에요. 형이 자기 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야. 진짜 이런 조그만 요만한 방에 자기 세 식구 사는 것도 부족해서 이 애까지 데려다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혼하고 있고, 지금 10살인데 1학년 들어갔어요. 3년이나 지금 늦은 거고. 이거는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친구 가정인데, 이 친구가 아브라함이에요. 나머지 아버지를 뺀 나머지 아이들과 엄마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정규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 아빠는 이단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가 받은 그 이단 교회에서 받은 세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아이를 이제 후원을 시작한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디안네라는 아이인데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 이름이 코리아예요. 근데 많은 이름이래. 근데 현지인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이름이 있어? 근데 할머니가 자기 이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좀 곤란한 상황인데, 하여튼 할머니가 이제 딱 손녀를 기르고 있는데, 엄마는 가출하고 아빠는 돈 번다고 다른 나라에 갔는데 연락이 안 돼. 돈도 안 보내. 그래갖고 월세를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그 다니고 있는 교회의 한 칸에, 요만한 칸에 이제 두 식구가 누워서 자는 거예요. 씻을 수도 없고 먹는 것도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이 할머니가 이 돈을 버는데 뭐 야채 장사 하세요. 근데 많이 팔 때는 한국 돈으로 한 1,000원, 2,000원. 적게 팔 때는 하나도 못 팔고,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이 가정도 저희가 지금 이제 후원을 지금 진행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한국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후원을 연결해 드리려고 일부러 저희가 미리 지금 후원을 하고 나온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외에도 참 많은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만약에 이 아이들을 후원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좀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후 사역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한 아동 교류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장학 사업을 저희가 시작했어요.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강의료가 나오지 뭡니까? 예, 선교사가 현지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어요. 1년 연봉이 40만 원이에요. 1년 연봉이. 예, 그 저희가 뭐 쓰겠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현지 대학교에 칠판도 없어. 대학교 강의실에 칠판 달아주고 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랬더니 저희 식구 밥 한 끼 먹을 돈 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로 밥 한 끼 먹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장학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거 하면서 저희가 시작은 했지만 이제 저희 아까 그 김동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독일에서 장학회를 만드시려고 저희 인스티튜트 코리아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장학 사업을 하시려고 이제 거기 현지 법인을 엔조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제 진행되면 이제 더 많은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이제 후원이 될 거고요. 이제 동원 제작하고 이제 대학 학사 사역을 이제 저희가 생각해요. 지방에 있는 그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도시에 나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학 다니다가 그렇잖아요. 지방 가다 보면 그렇게 또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크리스찬 형제들을 모아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생각해 본 게 학사관 사역이에요. 예, 대학교 근처는 임대료가 쌉니다. 방 5개, 방 6개 되는 집이 한국도 한 15만 원이면 빌릴 수 있어요. 그런 걸 빌려서 아이들을 뭐 한 방에 2명에서 3명씩 같이 양육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서로 이제 신앙생활하고 큐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르치면 그 친구들의 신앙의 역량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사역들을 좀 저희가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교회 개척을 생각합니다. 교회를 어떤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목사 선교사가 교회도 개척 안 하고 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린이 교회를 해보면 어떨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있고 또 그다음에 장년부 전도의 어려움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선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훈련을 받다 보면 10-40창이라 그래서 위도 10도에서 40도에 있는 이 미전도 종족들을 이제 전도 대상으로 삼는 그런 구획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새롭게 나오는 전도의 그런 어떤 방법은 4-14창이라는 걸 합니다. 그 이제 위도나 이런 게 아니고 4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을 전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는 게 이제 요새 바뀐 선교의 이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본 게 있기 때문에 보고 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는 어린이 설교하고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성인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해서 만들어서 현지 교회들에게 보급하는 일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양육하면 얘들이 10년, 20년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6년 후면 중고등부 되고 또 6년 후면 청년이 되고 결혼하면 장년이 되니까 이들에게서 집사가 나오고 교사가 나오고 그들 중에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찬양 사역하는 찬양 사역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만들어진다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해서 어린이 교회로 시작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만들어지는 목회자가 있다면 선교사가 있다면 이슬람 지역과 타 지역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가 이제 어린이 교회로 포인트를 좀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회가 개척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학교입니다. 베냉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는요 교육이 어려워요. 선생님들에게 월급을 안 주는 나라도 있고요. 월급을 안 줘요. 공무원인데. 그리고 어떤 나라는 선생님들 월급을 주라고 베냉만 해도 선생님들 월급 주라고 교육부 장관한테 줬는데 선생님들한테 안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데모를 많이 해요. 월급 달라고. 월급 올려달라고. 그래서 베냉에서도 올 5월부터 데모가 있었어요. 5월, 6월 데모를 해가지고 모든 국공립학교들이 다 국공립학교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데모를 해서 수업을 안 해 선생님들이. 그래갖고는 데모를 했는데 나라에서도 전혀 대책도 없고 심지어는 저희 안에 다니는 대학교에서는 수업하고 있는 반 다니면서 막 때려부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업하다 말고 막 도망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등반을 못 하는 거예요. 다음 학년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네요. 수업일수가 모자라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포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월, 8월 이제 수업을 해서 수업일수를 맞추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한 말이 9월에 새 학기 시작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만약에 우리를 요구를 안 들어주면 우린 9월부터 아예 진짜 다 때려쳐버릴 거다. 이러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나 아이를 가르치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뭐예요? 애들이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립학교가 많이 생기게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립학교가 정말 학고방 같은 진짜 천막만 쳐놓고 하는 그런 사립학교부터 건물 지어놓고 에어컨까지 나오는 진짜 그런 사립학교까지 패러다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들이 또 이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의식 있는 교회들은 항상 교회를 짓고 나면 그 옆에다 학교를 항상 하는 거예요. 조그맣게라도 한 학년에 한 반씩만 있는 학교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일이 같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하는 학교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올 텐데 저희가 좀 제대로 된 규모로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찬양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현지 기독교 음악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순회 사역 차역을 통해서 저희의 사역을 좀 넓혀 이제 복음 증거 사역을 좀 넓혀 나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고는 마쳤고요. 이제 기도 제목 한 5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냉에는 약 60개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조그만 부족들이 또 나와가지고 밀림에서 해마다 조그만 부족들이 또 나온대요. 처음 보는 부족이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족들이 한두 개씩 생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약 60여 개 부족이 지금 있는데 그중에 아직 17개 정도의 부족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도 없고 그 부족의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 그런 부족이 약 17개 정도가 있어요. 이 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노예를 팔던 부족이 지금 베냉의 중심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던 부족들을 지금 자기 휘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이 베냉의 퐁족이라는 이 부족이 이제 옛날에 노예를 팔았는데 이 부족이 가장 많아요. 한 30% 정도 돼요. 근데 교회도 이 부족들 안에 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베냉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다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베냉의 퐁족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실수를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상숭배의 강력한 진이 무너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두교, 셀레트, 르네상스, 천주교 거기다 또 한국교 이단들까지 들어가서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특히 이 부두교는 이 베냉의 영적인 상황들을 지금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 무당들에게 이 부자들이 가서 굿을 요구합니다. 굿을 좀 해주세요. 그래? 이번 사건은 좀 크니까 좀 비싼 재물을 드려야 돼. 어떤 재물을 가져올까요? 사람의 피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냉이 치안이 상당히 좋습니다. 젊은 백인 여자가 가방 하나 메고 다운타운을 지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땅이 베냉이에요. 그런 동네인데 이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납치 살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요새 베냉이 좀 흉흉한 현지인들 사이에서 좀 흉흉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가 좀 뒤숭숭한 교회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막 납치되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단순히 베냉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서부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내지는 아프리카 전체에 지금 이제 그런 그런 뭐라고 그러냐 그 정령 숭배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나이지리아에서 6년 전, 8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작년 올 초에도 지금 이제 뉴스에 이제 나왔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아기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들 있어요. 죄송해요. 애들이 있는데 아기 공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젊은 여자들을 납치해서 임신시켜서 애를 낳으면 그 아이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신체를 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부적의 재료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어떤 큰 그 선거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의 뭐 신체 일부를 잘라가는 오토바이로 타고 다니면서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아프리카 지역들이긴 한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타겟이 되는 게 이제 백색증 환자들 아시죠? 백색증 환자 그 피부가 이제 알비노 해가지고 하얗게 되는 사람들 이제 최고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남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제 피그미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체 일부를 이제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지만 붙는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들의 세력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요 벌어집니다. 한국의 무당들이 작두에서 칼 탄다며요. 베냉의 무당들은 5m 나무 위에서 춤춥니다. 예, 실제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공립학교가 이 데모로 인해서 어려운데 이 부분이 좀 빨리 돼서 나라가 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배냉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냉을 위한 중보자들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도 저희 때문에 배냉을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얼굴을 많이 팔고 다니려고요. 기회만 되면. 예. 근데 아직 불러주는 데가 많이 없어서 가지는 좀 못하는데 하여튼 많이 전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배냉이라는 땅을 너무나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배냉이라 그러면 그건 어느 도시예요? 배냉이 나라입니다 그러면 되게 의아해하시는 그런. 그래서 배냉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배냉을 위한 중보자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말한 교회 반주자 양성 사역이 좀 더 체계화돼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교가 음악이 없어요. 예체능 과목이 학교 시스템 안에 없습니다. 한국은 있는데 이 프랑스 시스템은 없어요. 근데 이 불어권 지역들은 그것들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시스템 안에 그 없는 음악을 근데 배냉에서 지금 음악과를 그 음악 수업을 만들었어요. 그 수업 안에 그 커리큘럼 안에. 근데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악에 관련된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장을 받은 사람은 다 교사로 지금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에 많이 좀 동원됐으면 한국은 교회 음악이 전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예. 대부분의 포크송 가수들은 다 성가대 출신인 거 모르시죠? 양희은 이런 분들 다 성가대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음악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배냉은 그런 걸 이미 다른 이단들에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교회 음악이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를 위해서 지금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이 예배자 학교가 잘 정착되고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행되는 부분이 잘 좀 준비돼서 배냉에 있는 교회들의 찬양과 예배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